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테슬라, 미국 전기차 점유율 18%로 하락, 완성차 업체들의 추격 빨라질 것, 현대차로부터 추격의 가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가 2026년 점유율이 18%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완성차 업계인 포드와 GM이 전기차 생산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테슬라의 충전시설인 슈퍼차저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죠. 또한 현대차와 같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GM과 포드와 같이 지금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테슬라 미국 전기차 점유율 18%로 하락, 완성차 업계들의 추격이 빨라질 것, 현대차 그룹도 추격의 가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2026년 점유율을 18%로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한 테슬라의 2022년 미국 시장 점유율은 무려 62%,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테슬라가 취하게 된 것이죠. 이는 4년 만에 3분의 1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특히 완성차 업계들의 테슬라의 점유율, 완성차 업체들이 열심히 일해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하락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완성차 업체들의 침공을 애기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GM과 포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2년 포드와 GM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각각 8%와 5%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6년에는 두 기업 점유율이 각각 14%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현대차가 이들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또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생산 투자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보, 이는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완성차 업계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첫 번째로 생산 투자 확대입니다. GM과 포드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은 전기차 사업 생산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먼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어도 대부분의 내연기관차 업체들은 잘 팔리고 있었던 내연기관차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차의 진입에 상대적으로 늦었죠.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수소차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더 늦은 시간에 전기차 시장을 접어들게 됩니다. 도요타는 말도 할 수 없고요. 그러나 현재는 내연기관차의 수익을 전기차 산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생산 투자에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난해 8월에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고 내연기관이 달린 차량은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 계속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죠. 하이브리드 차량도 안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 허용한 것입니다. 이에 전기차에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던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미국 기업인 GM과 포드. 이들은 2030년까지 생산 차량의 절반가량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시장 점유율 상승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GM과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완전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포드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GM과 포드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다른 내연기관차 업체들도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욱더 급속화되고 특별히 IRA 법안의 통과를 통해서
더욱더 그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그룹도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고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충전 인프라 확보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충전 인프라 부족.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포드와 GM은 최근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인 슈퍼차저를 자사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슈퍼차저의 충전 시스템에 포함이 되는 것은 이미 팔렸던 전기차까지 포함해서 이 프로그램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CS1이 포함이 된 충전 차저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텔란티스도 슈퍼차저의 사용을 만지작거리고 있죠.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구축에 활용했던 슈퍼차저, 그래서 닥스라고 불리는데 닥스의 인프라를 경쟁사의 차량에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동차 업계에서는 단순히 충전 어댑터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우 간단한 문제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차후에 만들어진 차량에 대해서는 충전 어댑터만 이 닥스에 맞는 차를 만들면 되고, 이전에 만들었던 차들은 지금 현재 CCS1을 지금 구비한 이 충전 시스템을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테슬라의 선택은 GM과 포드 그리고 슈퍼차저 인프라를 이용할 미래 경쟁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테슬라는 왜 슈퍼차저의 인프라를 개방했을까? 닥스 인프라를 개방했을까?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때문. 미국 정부는 2021년 12월 벌써 1년이 넘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12월 국가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특별법 내비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2022년부터 5년간 75억 달러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으로 지출한다라는 계획이 있었죠. 테슬라도 이 지원금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존 충전 시설인 CCS1 규격과 호환되는 충전기 설치.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전역에 굴러다니는 자동차에 맞는 충전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CCS1입니다. 테슬라는 북미 지역에서만 1만 2천여 개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북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 가운데 테슬라 슈퍼차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 이상. 그래서 4분의 3 정도가 테슬라의 슈퍼차저, 닥스 충전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테슬라 차주만 이용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테슬라 전기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CCS1에도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를 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 소유주가 원하기만 하면 슈퍼차저인 낙스는 물론 CCS1에서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영상이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구분 미국, 한국, 유럽, 일본, 중국, 테슬라 지금 나와 있죠. 원래 미국 자동차 업계, 테슬라를 제외한 자동차 업계가 밀고 있었던 것이 급속 충전에서 콤보로 나와 있는 CCS1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만이 자기 단독으로 테슬라 차주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것이 낙스, 그래서 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250kW에 대응하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금 계속 들리고 있는 말이 CCS1과 낙스가 시스템 자체로는 더 같은데 크기가 지금 CCS1이 더 크고 낙스가 더 작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 옆에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 말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 테슬라의 차주가 살 수 있는 CCS1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량에 CCS1 어댑터를 끼우고 충전을 하면 충전이 다 돼요. 이 그림은 이겁니다. 이 어댑터를 끼우고 CCS1과 연결되는 충전을 하니 테슬라 차량이 충전이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CCS1 어댑터를 가진 차주는 미국 내에서 어느 곳에든지 충전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고, 그 외 차주, 그래서 테슬라 차량이 아닌 차주들은 수량이 더 적은 CCS1 충전기에서만 충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테슬라는 한국에서 CCS1이 표준처럼 사용되자 한국에서 먼저 CCS1 어댑터를 판매하고 미국으로 CCS1 어댑터 판매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국 국민이 비대칭 지원, 그래서 충전 시스템의 비대칭 지원, 테슬라를 제외한 사람들은, 테슬라 차주가 아닌 사람들은 낙스에서 지금 충전받지 못하는, 그리고 테슬라 차량인 사람은 이러한 낙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CCS1에서도 충전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자 미국 정부도 2022년부터 5년간 75억 달러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으로 받고 싶으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의 전기차 충전 규격인 CCS1과 호환되는 충전기 설치를 들고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테슬라는 기존 슈퍼차저 5핀 포트에 CCS1 포트를 추가로 장착하는 방식으로 미국 내 슈퍼차저에 매직독을 보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CCS1 커넥터를 탑재한 전기차도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GM과 포드도 이 프로그램의 동참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동참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테슬라 차량 차주와 지금 그 외 차주가 지금 충전하는데 충전 가격이 달라요. 충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이 차주 자체가 동일하게 지금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아직까지 모든 슈퍼차저에 매직독이 장착된 것은 아니고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이 매직독의 CCS1을 이용한 충전이 아직까지 어렵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CCS1이 장착한 차량이 가진 사람이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향후 GM, 포드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면 더 많은 슈퍼차저에 매직독을 장착해야 되고 충전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 매직독 with CCS 어댑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매직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연결하는 지금 낙스에 매직독이 붙어있는 이러한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돼 있고요. 자, 이게 매직독에서, 그러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에서 CCS1에 연결되는 어댑터입니다. 어댑터만 끼우는 형식으로 이 매직독이 된 거예요. 이런 식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포드와 GM이 아니고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스텔란티스도 있고 고급 브랜드 폭스바겐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같은 경우 지난 5월 미국 전기차 판매가 GM과 포드를 제치고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판매량으로 볼 때. 또한 미국 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통한 이익을 전기 자동차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보조금을 지금 미국 내에서 같이 받았던 시기인 2022년의 경우 포르드와 GM을 아득히 따돌리고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판매량 2위를 차지했던 곳이 바로 현대차 그룹이라는 것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CNBC를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같은 신규 업체와 내연 기관 차량을 생산하던 완성차 업계의 점유율이 현재 65대 35.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판매량은 거의 62%에 육박을 하고 있고 62에서 65 정도. 이 비율이 30대 70으로 뒤바뀌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기존 완성차 기업들의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2026년이 되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경우는 18%로 추락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현대차가 가장 선두그룹에 나서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eGMP 플랫폼 그리고 이 플랫폼에 최적화된 엔진의 배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배열 이것을 통해서 원가 절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현대차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M과 포드가 이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에 한번 들어갔으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끝까지 가서 이렇게 주류로 갈 거지만 물론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료는 테슬라가 조금 받아갈 것이고 이것을 이용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득을 입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테슬라가 독주했던 전기차 부분의 이러한 독주는 더 이상은 어려워질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 현대차 그룹과 GM 포드 회사들도 속속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이곳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eGMP 플랫폼의 차이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서 최적화된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가격을 더 낮추는 지금 현대차 그룹의 노력이 더해져서 현대차 그룹이 큰 전기차 그룹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1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